법 왜곡죄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누가 정신 나간 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던데. 그래? 국힘이 아니고요? 다 찾아볼까요? 그건 정신 아직 나간 모르는 사람이 척 하고 있어. 이쪽 저쪽에도 있긴 합니다만. 고발뉴스에서 다 좀 고발해주고 가시지. 지금 제가 네. 굉장히 많이 그런가요? 지금 단독 풀어놓고 가는 겁니다. 단독 최초 보도.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허재현 기자의 시간이라기보다 이제 뉴스 브리핑 시간이니까요. 제가 일부 이렇게 시간 내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는 제가 직접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합니다. 자, 노승혜 아나운서. 네. 내 입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곽상원 이 대통령 법 왜곡죄 거부권 행사해야 삼권 분립 붕괴 우려. 네. 아우 더러워서. 이분이었군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대통령이 봤을 때 한심하겠습니까? 네.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당장 지금 법 왜곡죄도 그렇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 왔잖아. 이게 공소가 얼마나 진짜 악의적 불법적으로 행해졌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야. 민주당 의원들은. 근데 여태까지 안 움직였어. 그 대통령이 야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당무 개입이 되니까. 그래서 이건태라고 하는 대통령의 정말 가장 변호사로서의 1등 변호사가 움직인 겁니다. 혼자 움직였겠습니까? 질문만 던질게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공치모야. 그러면 그 공치모한테 뭐 명팔이 한다, 없어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이 곽상원 같은 자입니다. 곽상원이랑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뉴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뉴 이재명을 환영하지 않는 그들 뭐라고 네이밍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만큼 대통령한테 반가운 기사였다. 바로 우리 허재영 기자가 쓴 기사였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예. 실제로 보니까 대단한 일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뭐 한 2년간 계속 추적해 왔던 사건인데 사실은 2년간 대북송금 사건, 조작 사건.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누군가의 증언, 누군가의 관찰기 뭐 이렇게 입증되지 않는 것들만 갖고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팩트가 맞느냐 이런 계속 그 질문 받고 또 고소도 당하고 고소도 당했거든요. 쌍방울 쪽으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이런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 하나 좀 말씀 여쭤볼까요? 네. 만약에 엠바고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공치모에 대해서 흔드는 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 이재명 뭐 방탄을 위한 거 아니야? 이재명만을 위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헛소리하는 놈들이 있는데, 자 결국은 공치모가 이 관련된 사안으로 핍박받고 진짜 악의적인 기소를 받아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허재영 기자도 그분 중에 한 분이고요. 네. 자, 공치모에서 이런 이재명, 이화영 등 이런 소위 말하면 권력을 때려잡기 위해서 검찰이 진짜 불법적으로 기소했던 사건들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네,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만 이제 뭐 살려내자 이런 국정조사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주변인이라고 검찰이 의심한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기소당한 사람들이 더 있거든요. 대표적인 분들이 이화영 부지사님, 뭐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기자, 저 같은 기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일반 국민이 입은 피해까지도 함께 국정조사 대상이 돼서 지금 논의가 민주당에서 되고 있고. 이거를 너무 이렇게 이게 뭐 친명계가 주도한 거냐 뭐냐 이렇게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됩니다. 네. 유시민 작가님을 우리가 많이 좀 좋아했고 사이다라고도 했고 어려운 시절에 큰 힘이 됐던 건 사실인데 뭐라고 그랬지? 잠깐 언제 힘이 됐어요? 글쎄요. 아니 갑자기 어려운 시절에 힘이 됐. 그분이 20년 전에도 장관이고 고관대장이었던 분인데. 글쎄요. 제가 뭐 특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 그래서 언제 힘이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나마 좀 힘이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84년에? 순간순간. 네. 아닌가 꿈이었나? 여하튼간에 여하튼간에 뭐라고 그랬지? 뭐 미친 짓? 네, 그렇죠. 미친 모임이라 그랬죠. 미친 빠져나오라고. 개라는 말도 있었고. 미쳤는데 아니면 내가 미쳤는데 나는 안 미쳤으니까 쟤들이 미쳤다. 개 뭐라고 한 분이 있잖아. 그분들 이 기사 읽고 나서도 여전히 그 발언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도륙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리 시스템의 맹점이잖아요. 검사들한테 권한을 줬더니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누구든지 정적을 죽일 수 있는 이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소취소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법을 왜곡하면서 이렇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건 국민에게 관심이 없는 태도와 다르지 않은 거죠. 네, 우리 달콤님께서 유시민 작가는 미친 걸로 확인됐다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박상용 검사를 이제 당연히 이제 처벌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어미준 검사가 불과 10년 전에 한명숙 사건에서 했던 똑같은 짓을 박상용 검사가 한 거거든요. 더 과감하고 더 노골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뭐 너무 유명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10년 전에 어미준 검사를 그렇게 봐줬고 문재인 정부에서 봐줬기 때문에 결국 박상용 검사 같은 사람들이 또 무럭무럭 커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키웠네. 이를. 문재인 정권이 사실 큰 원죄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검찰 특수부 검사들을 대폭 늘려준 불행한 결정을 했잖아요. 조국 그러는 바람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까지 무럭무럭 큰 것에 대해서는 함께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얼마 전에 어미준 검사가 기소됐잖아요. 쿠팡 사건으로. 사실 어미준 검사는 역시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박범계 법무장관이 그걸 봐주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그냥 그 사건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검찰을 바로잡기 위해선 박상용 검사라도 제대로 수사해서 구속 수사해서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밝혀내서 발본색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부터 이렇게 소송비 지원 이렇게 하라고 돈도 넣어주시고 했던 게 사실 이상호 선배님이십니다. 그 덕에 사실 제가 거의 8년 가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버텨왔던 건데요. 이렇게 또 고발뉴스에 또 출연 기회도 주시고 하셔서 제가 정말 기자로서 계속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 방송 중에 김상욱 의원이 모 국회 출입기자 통해서 저한테 전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왔대요. 이번 보도 워치독 보도 너무 엄혹한 시기에 용기 있는 보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한다면서 모 국회 출입기자 통해서 네 보내왔네요. 이 김상욱 의원 가끔 이 자리에 앉으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뭐 저는 이제 기자로서 할 일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의 조작 사건 피해자들을 명예회복입니다. 아직도 감옥에는 이화영 부지사님 같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뉴스가 옮겨가야 될 것입니다. 네,